올 시즌 손흥민만큼이나 안타까운 시즌을 보낸 또 한 명의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다들 짐작하셨다시피 바로 김민재 얘긴데요. 몰락할 거라고 생각했던 나폴리로 이적해서 오히려 33년 만에 우승컵을 안겨준 히어로 김민재는 작년 여름에 무수한 팀들의 러브콜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는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을 선택했습니다. 원소속팀이던 나폴리도 리그 우승을 한 팀이고 또 리그 우승을 노릴 만한 팀들도 많았지만 굳이 김민재가 뮌헨을 최종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컵대회와 챔스 포함해서 3관왕, 4관왕을 하고 싶었기 때문 아닐까요? 리그 우승을 원했다면 사실 나폴리 남았어도 감독만 바뀌었을 뿐 오시멘, 흐비차도 다 잔류하면서 우승팀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과감하게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결심한 건 개인적인 도전 의식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리그 우승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유럽대항전 트로피까지 욕심냈던 거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색하게도 이적하자마자 독일 슈퍼컵 우승 기회가 있었지만 라이프치히에게 홈에서 0대3 패배하면서 기회를 날렸고 포칼컵 역시 32강에서 독일 3부 리그 팀에게 어이없는 1대2 패배를 당해서 탈락했죠. 게다가 11년 연속으로 우승을 했던 분데스리가에서 하필이면 김민재가 합류한 바로 이번 시즌에 그 연속 우승 기록이 깨져버렸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3개 국내 대회에서 뮌헨이 단 한 개의 우승컵도 들지 못할 거라는 결과는 그 어떤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이변인데요. 무려 12년 만에 트로피 없는 시즌을 보낸 책임은 고스란히 투엘 감독에게 이어지면서 시즌 중반에 과감한 해고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투엘 감독과 김민재가 궁합이 안 맞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에 괴로운 이번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오면 다시 김민재가 뮌헨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대반전 활약을 펼칠 거라는 기대가 가득했는데 최근 독일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해고가 예정되어 있던 투엘 감독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유임을 넘어서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레텐버그 기자는 투엘 감독은 바이에른의 사령탑으로 남을 것이다. 어제 회의가 진행된 후의 결과다. 바이에른은 현재 투엘 감독과의 합의에 집중하고 있다. 구단 측은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 맨유의 테나 감독을 고려했고 여전히 감독 후보로 남아있다. 그러나 최우선 사항은 투엘 감독이다. 뮌헨 구단 측이 투엘 감독과의 재계약으로 급격한 유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이적 전문가인 로마노 기자도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투엘 감독의 유턴 소식을 밝혔는데요. 투엘 감독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 독일 전술가는 놀랍게도 뮌헨에 남을 수 있는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초 뮌헨 수뇌부들이 그와 결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재결합이 이제 테이블 위에 있다. 투엘 감독과 뮌헨 추의 선수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는 클럽이 논의를 재개하고 이러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촉진했다라면서 투엘 감독의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죠.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이유는 첫째로 뮌헨 수뇌부들의 구인 실패입니다. 그동안 구단 측에는 투엘 감독을 대체하기 위해서 알론소 감독, 나겔스만 감독, 클롭 감독 등 최근 두각을 나타낸 명장들과 모두 접촉을 했지만 아무도 감독 측을 수락하지 않았고 점점 더 언급되는 대체자들의 수준이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투엘 감독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엘 감독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아스날을 꺾고 챔스 4강까지 진출하자 최악이었던 평가도 살짝 반전됐고요. 또 독일 매체인 스포르트 빌트는 뮌헨 수뇌부들은 투엘에 대한 결정을 제고하길 원한다. 일부 선수들이 투엘 감독의 잔류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직 투엘 감독의 위약금 지불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다라면서 투엘 감독을 지지하는 선수들의 영향력과 위약금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로스포르트에서는 투엘 감독의 잔류 결정은 일부 선수들에게 적합할 수 있지만 4명의 스타에게는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주인공은 김민재, 우파메카노, 키미, 고레츠카다 라면서 김민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고요. 시즌 내내 김민재를 혹평하던 독일 매체 빌트는 시즌 결산 평가에서도 기어이 김민재를 까내리면서 최하점인 5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최하점인 5점, 투엘 감독과 뮌헨 수뇌부들이 4점, 어이없게도 다이어와 베리우트가 2점이었습니다. 더 최악으로 김민재는 지난 볼프스부르크전 때 발목 부상까지 당했는데 당시에는 가볍다고 했지만 시즌 마지막 경기인
호펜하임전을 앞두고 결장이 유력해졌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빌드지에서 최근 뮌헨의 훈련 상황을 전하면서 뮌헨의 비공개 훈련에서 11명의 선수가 불참했다. 김민재는 웨이트룸에서 자전거를 탔다. 해리케인, 르노이 사네, 자말 무시알라 등 주전급 선수들을 포함한 11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빠졌다라면서 1군 선수 11명이 결정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와중에도 김민재 멘탈이 튼튼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인터뷰에서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라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폴란드의 뮌헨 전문 매체인 디 로텐에서 김민재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은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었고 다음 시즌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시즌을 진행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고민하게 됐다. 올해 많은 것을 배웠다. 상위권 팀에서 뛰는 선수로 이런 일들을 이겨내야 할 텐데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시즌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라 믿는다 라면서 이번 시즌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자양분 삼아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얻은 철기둥이라는 별명처럼 정말 흔들림 없이 단단한 기둥 같은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자, 한편 독일의 유력 기자인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뮌헨의 영입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리그와 유로파에서 무패 우승을 노리고 있는 레버쿠젠의 주전 센터백인 조나단 타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뮌헨의 선수단에는 김민재를 포함해서 데리우트, 우파메카노, 다이어까지 센터백 4명인데 여기에 또 조나단 타를 영입한다는 건 주전 경쟁에서 피터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최근 김민재 이적설이 불거진 데에는 이러한 움직임도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김민재 상황을 보고 큰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게 뮌헨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럴뿐인가요? 네. 뮌헨이 강팀이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분데스리가를 향해서 파머스 리그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낮에는 농사를 짓다가 밤에 축구를 하러 온다면서 리그 수준이 낮다는 걸 조롱하는 말입니다.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뮌헨, 도르트문트 정도의 올 시즌 갑자기 급부상한 레버쿠젠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유명하지도 않고 강해 보이지도 않거든요. 특히 김민재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각박해서 차라리 김민재 얘기가 안 나오길 바랄 정도입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로 오면 관련 소식들을 더 빠르게 많이 얻을 수 있고 혹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요. 영국의 더 부트름은 지난 4월에 토트넘이 6천만 파운드의 김민재를 영입할 수도 있다면서 김민재의 토트넘 이적설을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은 6천만 파운드면 뮌헨을 설득해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다라면서 과거 손흥민이 추천하기도 했던 김민재가 다시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올랐다고 전한 겁니다. 로메로나 반더벤을 보면 아시겠지만 엔지 감독이 원하는 센터백이 스피드가 빠르면서 패스 능력도 있는 적극적인 수비수라고 보면 김민재말로 엔지 감독이 너무 좋아하는 딱 맞는 수비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 관심을 표현했던 맨유나 리버풀도 오퍼가 온다면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네. 맨유야 뭐하니? 김민재 붙잡지 않고 그렇게 김민재 욕하던 투엘 감독과 독일 언론이 질척대지 말고 깔끔하게 김민재 영국으로 보내주길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